오늘 기자회견에 앞서서 오늘 기자회견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정부는 14조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 삭발식을 단행하면서까지 정부의 추경안에 대해서 대폭 증액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추경안 대폭 증액에 대해서는 여당이나 야당이나 동일한 입장입니다. 코로나로 시들어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에게 조금이라도 힘을 덜어드리기 위해서는 추경의 대폭적인 증액이 불가피합니다. 기자회견을 진행하겠습니다. 정부가 14조 원의 추경안을 의결했습니다. 이 중 방역지원금 및 손실보상 예산은 11조 5천억 원에 불과합니다. 이것만으로는 이미 한계에 달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충분한 보상이나 지원이 될 수 없습니다. 방역 패스, 영업시간 제한에 따른 손실을 메꾸기 위해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우리는 국민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감내한 희생과 헌신을 온전하게 보상해야만 할 의무가 있습니다. 오늘 을지로위원회는 한국형 PPP 입법과 코로나 손실보상 추경의 대폭 증액을 요청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의견 청원을 소개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가집니다. 2월 국회가 추경과 입법 심사 과정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피맺힌 절규를 담은 이 청원을 함께 반드시 반영해 심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300만 원으로 책정된 방역지원금을 현실화해야 합니다. 현행 10억 이하인 소기업 매출액 기준을 대폭 상향 조정해서 사각지대를 없애야 합니다. 80%인 손실보상률도 100%로 상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추경의 규모를 대폭 늘려야만 합니다. 마침 더불어민주당은 35조 원, 국민의힘 역시 32조에서 35조 원의 추경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보상을 위해 여와 야가 힘을 모아냅시다. 작년 10월 5일에 국가적 재난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금융지원법안, 일명 한국형 PPP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핵심은 선대출 후에 방역조치 협조 과정에서 발생한 인건비, 임대료, 각종 공과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해서 면제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지원 유형과 대상으로는 집합 금지, 영업 제한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실직, 계약 취소, 시설 폐쇄로 인한 활용 불가, 해외 이동 제한으로 인한 피해 등을 규정하고 관련된 중소기업, 소상공인, 노동자, 농어민, 문화예술인 등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민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이 입은 피해와 손실을 법률로서 정당히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민생에는 여도, 야도 없습니다. 다시 한번 근본 임시국회에서 한국형 PPP 법안 통과와 코로나 손실 전액 보상을 위한 추경 증액을 제안합니다. 이 겨울이 가기 전에 바로 2월에 여와 야가 함께 힘을 모아서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작은 희망이라도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2년 1월 28일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대전환 선거대책위원회 을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다음은 한국형 PPP 입법 발의를 대표하신 분입니다. 우원식 의원님께서 발의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벼랑 끝 위기의 민생 현장에서 정말 폭넓은 보상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제 우리도 선진국 반열에 들어섰는데 선진국 반열에 들어선 나라 중에 국가 부채율이 가장 건전한 반면에 가계 부채율은 가장 심각한, 그래서 코로나를 거치면서 그래도 국가가 감당해야 될 몫을 개인들이 감당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쓰러졌는지를 생각하면 정말 눈물이 날 지경입니다. 저도 이 정부를 구성하는 그 첫 시기에 원내대표를 맡았던 사람입니다. 우리 정부의 그 생각은 사람이 먼저다. 이것이 우리 정부의 기조입니다. 기재부가 이것을 틀어막고 있는데 정말 왜 이런지 정말 답답합니다. 국민들이 쓰러져 가는데 국고가 튼튼하게 잘 유지해야 되는 이유는 이런 위기 때 국민을 살리려고 그렇게 국고를 튼튼하게 만드는 것이지, 이 국고가 튼튼하다, 국간이 튼튼하다는 걸 매번 자랑하려고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미 세수축의 오류로 60조 원을 더 걷고서도 이번 추경을 14조 추경으로 하는 것에 도저히 저는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야가 이미 35조 가까이 35조의 추경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마당에 정부가 더 이상 이렇게 되면 안 된다, 기재부 정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점 말씀드리면서 PPP 제도를 제가 발의했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드립니다. 폭넓은 손실보상과 함께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임대료와 인건비 등의 고정비 상환을 감면해 나가는 한국형 PPP 제도를 발의했습니다. 작년 10월 달에 했는데요. 국가적 재난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금융지원법이죠. 방역조치로 인한 피해 계층에게 특별금융을 지급하고 인건비와 임대료 등 고정비 사용을 증명하면 그 금액을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해서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현재 소상공인 자영업자 4명 중 1명은 정부가 지급하는 손실보상을 고스란히 임대료 납부에 써야 하는 상황입니다. 임대료 부담으로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고육지책으로 직원을 내보내는 일이죠. 직원은 일자리를 잃고 자영업자는 임대료와 인건비 부담으로 폐업에 이르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한국형 PPP법은 이러한 고정비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선제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한 것입니다. 지금도 많이 늦었습니다. 지난 2년 코로나가 민생 현장에 남기고 간 상처를 제대로 치유할 수 있는 근본적 처방을 바로 지금 실시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이 법에 대해서 더 이상 말잔치가 아닌 소상공인의 피해를 확실히 보장해주는 제대로 된 한국형 PPP법 통과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의 희생에 국가가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오늘 귀중한 시간을 함께하신 코로나 피해연대 소상공인들을 대표해서 먼저 코로나 피해연대 경기석 회장님 간단한 말씀 듣겠습니다. 2년 동안 자영업자의 눈물은 이제 말라서 소금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50조, 100조 얘기가 불과 한 달 전 얘기인데요. 또 35조로 또 추경을 또 줄여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식이 죽어가는데 병원비를 아끼겠다고 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죽고 나서 지원해주면 죽은 사람 노자 돈으로 돈을 넣을 것입니까? 어떻게 이렇게 야박하게 추경을 하십니까? 50조, 아니 100조도 부족합니다. 빨리 추경을 하셔서 죽어가는 자영업자를 살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저는 오늘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자영업자들은 지난 2년간 코로나라는 앞이 한치 보이지도 않는
터널이 끝이 어딘지 알 수 없는 고통의 터널 속에 갇혀서 고통과 신음 속에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권과 정부는 찔끔찔끔 간발의 오줌 같은 손실보상으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국회와 300명 국회의원 모두에게 묻습니다. 우리 헌법 제23조 3항에는 공공에 필요한 재산권 소용 또는 제한을 법에 따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는 문구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헌법을 준수해 주십시오. 턱없이 부족한 손실보상금을 내놓고 이것으로 됐다 하는 무책임한 행위는 더 이상 하셔서는 안 됩니다. 앞에서 의원식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한국형 PPP형의 입법은 2월 국회에 조속히 처리해 주십시오. 여야 모두 대선 후보는 50조, 100조 손실보상을 얘기합니다. 말잘치만 하지 마시고 그것이 진정이라면 2월 국회에서 손실보상을 대폭 늘려서 50조, 100조가 넘는 충분한 보상을 증액을 하여 우리 자영업자들이 죽어가는 목숨을 살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PPP형의 장점은 그런 것이죠. 지금까지 손실보상을 해보면 여러 가지 조건과 제약 속에 받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제한도 너무 까다롭고요. 그러다 보니 죽어가는 환자가 응급처치를 통해 생명을 살려놓고 나서 진위 여부를 다려야지 어떻게 따진 다음에 환자 죽은 다음에 투여를 하려 하십니까? 우선 지원하고 나중에 잘잘못을 따지거나 명분을 따져 계산하면 될 거 아닙니까? 일단 죽어가는 자영업자들의 살려놓고 보자. 이것이 한국형 PPP 입법의 기본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말할 것 없이 올 2월 국회에 여러분들이 말하는 정치권이나 대선 후보가 말하는 그 말이 모두 진정이라면 2월 국회 내에 이 입법을 조속히 처리하여 우리 죽어가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을 살려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고요. 손실보상 역시 충분한 보상, 늘 말씀하십니다. 특별한 해상에는 특별한 보상이 정당한 것이다. 말로만 하시면 뭐합니까? 죽어간 사람 살려놓고 나서 말씀하십시오. 그것이 돼야 대선 후보 모두의 진정찐 공약이라면 단장 현실할 수 있는 일, 국회 또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입법을 통해 진실성을 보여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오늘 한국형 PPP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달라는 의원님들과 저희 중소자영업자들의 간곡한 염원이 꼭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코로나가 터지고 18개월 만에 12명의 직원들과 같이 어쩔 수 없이 문을 닫게 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이런 한국형 PPP가 좀 더 일찍 적용되었다면 함께했던 동료 직원들과 아픔을 겪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지금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코로나 거진 2년 다 가까이 겪으면서 피폐해져서 더 이상 버틸 재간이 없습니다. 진짜 죽어가는 자영업자들 이 법안이 꼭 통과되어 가지고 우선 먼저 보상을 받고 차후에 갚아가 나갈 수 있는 일이 꼭 생기길 바라겠습니다. 말로만 민생을 위한다고 이야기하시지 마시고 여야 구분 없이 자영업자들을 우선 살려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의 절박한 애침, 기자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임대료와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 한국형 PPP 제도의 도입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부의 14조 추경안 대폭적인 증액이 필요합니다. 현재 300만 원의 방역지원금 턱없이 부족합니다. 대폭 상향 조정돼야 됩니다. 보정률 80%, 전액 100% 보상해야 됩니다. 매출액 10억 이하 소상공인 대폭 상향 조정해야 됩니다. 우리의 주장은 간략합니다. 이 점 반드시 널리 홍보해서 이러한 주장이 앞으로 있을 추경 논의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기자 여러분들의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